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그 전에도 오셨고 또 그래도 이제 이 같이 시간을 가지니까 좀 저녁 드시고 좀 피곤하실 테니까 같이 우리 좀 힘차게 한번 외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 가지만 할 건데요. 아주 쉽습니다. 자, 제가 하면 따라 하시는 겁니다. 크게 힘 모아서. 자, 거버넌스는 파트너십이다. 거버넌스는 파트너십이다. 거버넌스는 파트너십이다. 크게 이제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거버넌스는 패러다임이다. 거버넌스는 패러다임이다. 거버넌스는 패러다임이다. 거버넌스는 운동이다. 거버넌스는 운동이다. 거버넌스는 운동이다. 외우셨죠? 네. 세 개. 자, 제가 처음부터 해보겠습니다. 거버넌스는 하면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거버넌스는 파트너십이다. 거버넌스는 패러다임이다. 거버넌스는 운동이다. 오늘 다 끝난 겁니다. 집에 가면 됩니다. 예. 이 세 가지만 기억하셔도 나중에 아마 활동하시면서 아, 참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게 될 거예요. 생각합니다. 이제 그 얘기를 축으로 좀 얘기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맨 위에 그 위에 거 맨 위에 거죠. 이거 보이시죠? 예. 이거 보신 기억나나요? 옛날에 학교 다닐 때 이게 이제 천동설, 그죠? 이게 이제 지구가 가운데 막 이렇게 예. 돈다는 이게 천동설. 그러니까 지구가 이렇게 하면 도는 거죠, 그죠? 예. 옛날에 지구. 이걸 뭐라 그러죠? 이 코페르니쿠스가 얘기했잖아요. 그래도 이 천동설에서 떠났던 이 코페르니쿠스 이야기가 세상을 뒤흔든 거죠, 그죠? 네. 이거 엄청난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세상이 뒤집어진 거잖아요. 예. 근데 예를 들면은 이 지금 와서 보면은 이제 이게 안 맞는 거고 그렇지만 사실은 천동설은 틀린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당시에 세상이 이렇게 전체가 돌아가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이게 맞았던 거죠. 그러니까 천동설이 계속 쓰였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안 맞죠, 그죠? 뭔가 왜 자꾸 뭐 틀리게 생겨요? 그러니까 뭐지? 그러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거야. 이렇게 그야말로 이제 뒤집어진 거죠. 이거 다 아시죠? 예. 자, 여러분 다 이제 아마 2000년대 같이 사셨어요. 2000년대 지금 2023년인데 기억나세요? 그 당시 2000년대 초반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참여정부 시절이었죠. 그때 그이가 한 얘기가 있어요. 야, 아니, 밖에 나왔더니 세상에 대한민국은 몰라도 삼성은 다 하더라. 그 얘기 기억나세요? 유럽 부자 갔다 오셔가지고 대한민국은 모르니까 농민도 몰랐을지 몰라요, 그죠? 삼성은 하더라. 이런 얘기 했죠. 그 밑에 이것도 익숙하죠, 그죠? 여러분. 3년대 시민단체예요, 그죠? 시민단체. 여기 우리 구리 거버넌스 국가연대처럼 단체예요, 단체, 그죠? 시민단체. 그냥 이렇게 시민들이 모여서 하는 단체. 이름도 연대, 국가연대, 참여연대. 근데 제가 제2건국위원회에 잠깐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들은? 제2건국위원회. 누구죠?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기본이 바라선 나라 이거 제2건국위원회 했었잖아요. 그때 제가 제2건국위원회에 이제 민간 출신으로 잠깐 있었는데 거기 공무원들이 같이 가 있었어요, 중앙부처에. 그 중에 아주
뭐라 표현하지? 이 양반은 과장이었는데요. 사무실에 이제 중앙부처 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은 국장쯤 되면 이제 뭐 자기 방이 있고 그죠? 근데 이제 과장만 해도 그래도 자기 공간이 꽤 있죠. 근데 이런 파견단 위원회들은 그냥 책상 하나 있는 정도의 과장만 해도 아시겠지만은 쉽긴데 근데 이 양반은 그 사무실이 크지 않은데 입구에 보면 그래도 이제 좀 비결 뒤쪽에 있어요. 예, 그 자리가. 근데 이 양반은 제가 이제 98년도에 출범했고 99년도에 저는 이제 합류했었어요. 근데 딱 보면은 이렇게 다 튀어 있어요. 그 조그만 공간이니까 과장이 다만 뒤에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국장방이 있어. 국장방도 조금 해요. 근데 아이가 이 양반 어떻게 있냐면은 거의 늘 이렇게 누워서 책상 위에 다리 올려놓고 삐딱하게 앉아가지고 이런 거. 그때 이제 그때만 해도 2000년 되니까 이미 이제 PC가 있었죠. 보면은 뭐 맨날 보스터가 있어요. 신경도 안 써요. 옆에서 보던 맞아. 이 사람 왜 그럴까 나름대로 이렇게 엘리트식이 있고 자부심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반 행시 출신이었고 재경 쪽 출신이었고 저하고 잘 지냈어요. 저하고 민가 씨는 많이 부딪혔는데 저하고 잘 지냈습니다. 제가 뭐 하자는 가수도 와주셨는데 한번 그 얘기 하더라고요. 양반이야. 내가 아마 80년 무렵에 고시게 됐대요. 가서 이제 그때 이제 그이가 공정거래에 있었는데 그때는 나중에 부인학까지 했어요. 근데 이가 이제 그 자기 초임사무관 때 그때 경제기획원 갔대요. 근데 이제 정경련에서 공문이 왔대요. 정경련에서 공문이 왔는데 자기가 보고서 이런 거야 실종 걸렸대요. 그래도 문제가 안 됐대요. 정경련에서 공식 공문이 왔는데 일개 사무관이 보호당하고 그냥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그 막 과장급 됐을 때 했는데 그 청년대 천병원 단체인데 와서 토론 좀 하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와서 이제 이게 뭐지? 그랬더니 위에서 과장이 아니 가봐 이렇게 해서 갔대요. 자기 그때도 아니 뭐 단체가 이게 우리를 막 오라 그러지?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갔더니 이제 그래도 꽤 얘기들 합리적으로 합디다 이렇게. 근데 그 다음에 자기가 쇼크몽이 하나 있을 때 뭐냐 열심히 기한해가지고 공무원 계시면 아시겠지만 중앙수 정책을 금방 세우지 않잖아요. 스터디도 많이 하고 듣기도 많이 듣고 검토도 많이 하고 그래서 올라서 이제 하려고 하는데 그때는 과장이 됐대요. 국장이 불러야 야 이게 참 유보해. 국장이 왜요? 아이씨 참여연대가 반대한대. 참여연대가 반대한대. 그래서 이 양반은 참 쇼크받았대요. 저희 공무원 생활 그러니까 80년도부터 해가지고 90년대 뭐 중반이었겠죠. 그런데 열심히 해서 그 고민하고 해서 입안했는데 다 내 검토했는데 나중에 청년대한 단체가 반대한다고 하니 국장이 이구하자. 제가 충격받았대요. 뭔 얘기냐? 권력이 바뀌고 있는 거죠. 권력이. 아까 일개 사무관이 정경련이나 대한민국 당시만 해도 경제단체 최고 대장들 단체에서 오는 공문을 일개 사무관이 보고당하고 없애버렸는데 과장이 돼가지고 막 고민해가지고 입안했는데 일개 단체가 그 사람 잘 많이 몰랐대요. 일개 단체가 반대한다고 하니 그거 유보하자고 자기 충격받았다. 근데 그러면서 그이가 그래서 나중에 하는 얘기가 거기는 큰 흐름 맞는 것 같다. 맞는 것 같긴 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뭐냐 세상이 바뀐 거예요. 세상이 그 입장에서 충격받았던 거죠. 옛날에 정부가 정책 만들어서 정한 가는 거죠. 국민은 다 따라와야 돼요. 그죠? 인간은 다 따라와야 되고 이랬던 건데
그렇지 않은 거죠. 정부가 한다고 해서 뭐 이제 뭐 공무원이 한다고 해서 그게 가는 거 아닌 거죠. 그리고 예전에는 그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게 정부였는데 혹은 공무원들이었는데 이제 보니까 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것처럼. 그래서 저희가 충격받았던 세상관. 그래서 이게 거버넌스 시대로 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국가가 대장이었어요. 대장. 국가가 온 중앙정부가 하면 다 하는 거죠. 대신에 권력도 많았죠. 자원도 많고. 근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뒤에 있습니다만 이제 한편에서 이 국가 권력이 기업들 쪽에서 많이 가져가고 한편에서는 시민단체를 비롯한 시민사회가 많이 가져가고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옛날에 그 부안 방패장 그 시위했던 기억나세요? 전쟁터가 떴다 그랬잖아요. 전쟁터 부안에 방패장 이게 세우렸더니 난리가 났죠. 난리가. 지방도 말하는 지방도 이제는 그죠? 옛날에 독립기념관 기억나세요? 독립기념관 그 얘기 하잖아요. 다시는 그런 건 없다. 왜? 그때만 해도 그냥 야 이거 독립기념관 지어야 돼 그냥 다 내라. 근데 그 시험됐던 거죠. 그 당시에도 앞으로 이런 건 없을 거다 얘기했었는데 그런 거죠. 한편은 지방도 또 뿐이니까 요즘은 하도 걸핏하면은 국제기구에서 뭐 하지 마라 이걸 조약이 어긋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거 맞죠. 그러니까 뭐 걸핏하면 통상에서 뭐가 걸리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뭐 지금 북한 같은 경우도 또 무슨 그 유엔에서 제재가 하는 게 많고 이렇게 된 거죠. 한편에 말하는 국제기구로도 이제 플레이어가 한 국가에서 플레이어가 국가 대표가 이제 아니게 된 거예요. 혹은 옛날처럼 거의 절대적으로 압도적으로 권한과 힘을 갖게 되지 않는 거죠. 그런 시대가 그 거원 시대로 이해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럼 뭐 환경말로 해야 되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로 또 이런 것도 있죠. 그 예전에만 해도 지금은 약했죠. 예전에 기억나세요? 왜 부모님들이 당신들은 못 읽고 못 먹으면서 초과 공부시키려 했겠어요? 쉽게 말하면은 펜대를 놀리라고 했던 거 아니에요? 펜대. 그냥 농사 짓거나 이런 거 하지 말고 펜대 굴려라. 그때 펜대 굴릴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다른 날에 뭐 면석이라도 하고 맨날 우리 국민들 펴고 이렇게 했던 거죠. 왜? 그리고 거기에 가야 자원이 있으니까 뭐가 있으니까 하다못해 뭐 배급을 시켜주던 옛날 같으면 뭐 나눠주던 거기에 뭔가 자원이 몰려 있으니까 그랬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그렇지 않고 근데 또 한편에 근데 거꾸로 요거는 많아졌죠. 주민들의 국민들의 옛날에는 뭐 그냥 나라에서 예를 들면 저 배고플 때 빵 한 조각한테 고마워했는데 지금은 뭐 그렇지 않죠. 빵 맛없으면 야 왜 이런 빵 주냐 뭐 이런 예를 들면은 그 다음에 왜 아픈데 왜 나 안 챙겨주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 의식이 깨어나면서 요구도 많아지는 거예요. 그 사회 서비스의 요구도 우리 삶도 풍부해지면서 그죠? 옛날에는 그냥 뭐 배고픈 거 면하기만 해도 최고였는데 그렇지 않잖아요. 지금 그야말로 맛있는 거 찾고 뭐 이렇게 시골 달라진 거죠. 근데 정부가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시장님 시작하셨지만은 주민들 원하는 게 많잖아요. 그 예산까지 다 할 수 있나요? 어떡하죠? 그러니까 이제 민간에서 그런 자원들을 같이 활용해야 되는 거죠. 민간 자원들.
아니면은 그 시민사회에서 이렇게 필요하면 이제 그 발런티어로 뭔가 참여하고 예를 들면 이제 돌봄 같은 경우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는 이 환경 속에서 정말 이제 뭔가 지금의 시대의 이 요구들, 주민들의 요구들, 혹은 사회 공공의 요구들을 정부 힘만으로 전부 장악을 안 되니까 인간하고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또 그뿐만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여기 이제 선출직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렇잖아요. 저 지금도 한 선거 때 하루 주인이고 나머지는 다 주인이 아니라 맞아요. 요즘 이제 꼭 그렇지 않죠. 주인들이 하도 요구하는 거 많으니까. 근데 그런 얘기도 했었죠. 그러면 이제 주민들이 이제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본인이 직접 하고 싶어하고 참여하고 싶어하고 그리고 본인 입장에서 옛날에야 저 바빠 죽겠는데 맨날 뭐 나가 일한다고 아니면 지역에 뭐 한다고 오라가라 피곤했었죠. 그러니까 나 농사 지어야 되니까 하루 갔다 오기 힘드니까 아예 좀 맡겨놓고 이왕에 괜찮으면 맡기고. 근데 지금 그렇지 않잖아요. 정보도 많고 나도 뭔가 이제 옛날처럼 막 시간이 없지는 않아요. 몇 가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나도 이제 뭔가 하고 싶고 그다음에 또 사실은 내 삶에 대해서 내가 결정하고 싶죠. 내 삶과 관련된 그렇지 않아요? 남들이 물론 훌륭한 누군가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지만 근데 정말은 내가 관련된 내 아이와 관련된 일 아니 우리 동네 관련된 일 이건 나도 얘기하고 싶고 나도 참여하고 싶고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실은 자기가 주인답게 사는 길일 것이고 삶의 보람일 것이고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제 표현으로 그래서 거버넌스는 우리 시대에 이제 저기 표현은 선택이 아니 필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거버넌스는 흐름인데 그럼 말이 다 거버넌스를 참여하니 거버넌스 말을 들으셨고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거버넌스 가장 중요한 게 뭐라 생각하세요? 이거 거버넌스에서 이거다. 생각 경험적으로. 네, 그럼요. 좋죠. 또 생각하시 거버넌스 하면 이게 이거다. 처음이라 오늘 자세히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강의 듣고 있고요.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미리 잘못만 이야기하면 더 이상할 것 같으니까. 지혜로우신.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버넌스 이게 중요하다. 연대에 가장 의미가 저도 지금 조금 있고요. 저도 회장님처럼 처음이라 예, 아직 많은 지식이 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또 혹시 이제 거버넌스 하면 이게 중요한 거 아니다. 이게 그렇죠. 다 안 왔으면 왜냐하면 거버넌스 다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각자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 존중해야 되는 거죠. 같이 하는 관계에서 타인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은 존중하는 게 중요하겠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이제 그래서 거버넌스가 뭐냐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자 거버넌스는 이거다. 거버넌스가 뭐라고 이해하세요? 공동체. 그러시고 자 우리 또 뒤에 의원님은 거버넌스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거버넌스. 어렵게 들어주시고 거버넌스는 현장에서는 좀 어렵죠. 협력이 필요하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거버넌스 하도 말이 많다래요. 예, 뭐 아까 유행인 만큼 트렌드인 만큼 대세인 만큼 그래서 아마 들으신 분도 계실 텐데. 행정에서 먼저 얘기 많이 했다 그래서 맨날 저희가 3년에 창립했거든요. 우리 아내들 여학자도 있고 그래요. 근데 맨날 이분들 세미나 때 발표하면 저도 뭔 말이에요. 제가 대표했는데 뭔 말인지 어려워. 미국에 누구는 이런 얘기했고 저 영국에 누구 이런 얘기했고 이렇게 차이가 있고 뭔 말인지 모르겠었어요. 그런데 저희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거버넌스는 뭐냐? 1차로 그러니까 그야말로 가장 폭넓게 쓰는 말로
민과 간에 협력하는 모델이다. 민과 간이 정부와 그다음에 정부 위의 부분이 혹은 행정과 뭐 주민들이 협력하는 모델이다. 일단 이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다음에 좀 넓히면은 민간도 요즘 말로 이제 한마디 민간이지만은 그 크게 봐서 이제 기업이 있고 기업 영역이 있고 그죠? 시장이라고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사회, 시민단체로 얘기하거든. 이 영역이 있다 얘기하니까 그러면 이제 정부와 기업과 시민사회가 서로 다르죠. 논리도 다르죠. 기업은 일단 뭔가 끊임없이 그 이윤을 만들어야 이제 확대되잖아요. 근데 정부가 이윤 추가 뭐라고 하죠? 또 이제 시민사회 또 시민사회 공공의 논리가 있고, 근데 서로 다름에 불구하고 서로 그 협력도 하고 경쟁까지 포함해서 감시도 다 나중에 경쟁이란다. 협력한다고 해서 경쟁하지 말자. 그러니까 경쟁을 포함한 협력. 그러니까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그 같이 정립하면 서로 다르게 있으면서도 또 협력하는 모델. 협력 수준이 때로는 이 경계를 넘어서 이거는 정부가 하는 일이었는데 이거는 기업이 하는 일이었는데 이건 시민단체 하는 일이었는데 기업도 이런 일 하네. 요즘 사회적 기업 뭐 아니면 그 많이 했던 뭐 사회공헌 열심히 뭐 많이 나간 게 뭐 그렇기도 하잖아요. 그다음에 요즘 정부도 때로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그 성과를 내거나 효율 추구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때로는 정부도 마치 시민사회 이런 것처럼 된 거하고, 시민사회도 마찬가지죠. 정부 비판하지만 때로는 공동체 운동에 주체 참여한다. 때로는 시민사회 쪽에서 예를 들면 이제 자기 뭐 협동조합 같은 거 포함해서 시민사회 한편만 경제 활동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경제로 승리를 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확장되면은 저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거버넌스는 그 공동체 안에 여러 부문 영역이 있겠죠. 정부, 기업, 시민사회, 대학교 부문 영역이고, 더 예를 들면 거기에는 복지 부분도 복지 영역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뭐 문화 쪽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거기 이제 뭐 환경 영역도 있을 것이고, 이런 다양한 부문 영역들이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이 공동체 운영에 함께하는, 또 공동체 운영의 의사결정과 집행과 그리고 이 과정에 함께하는 모델이다.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얘기합니다. 꼭 그때는 이미 꼭 정부와 민간만이 아니라 민간 안에서도 중요한 거죠. 소위 말하는 민민 간의 거버넌스도 중요하다. 이게 아주 중요하다. 공무원들이 시장에도 그런 경우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골치 아파하는 거지만 민민 간에 싸우면은 대책이 없더라고요. 민민 간에서 대책이 없더라고요. 이런 얘기 하거든요. 그러면 그 민간 간에도 파트너십이라 더 나아가서는 중앙과 지방도 중앙과 지방도 사실은 위에 뭐 큰형이 방 위에 뭐 어른 그 이제 지방은 뭐 그 안에 거기 따라가는 뭐 이런 게 아니라 파트너십이다. 중앙 정부 정부고 지방 정부도 정부고, 아마 중앙 정부 할 일이 있고 또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지방 정부도 지방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고 잘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아마 하여튼 정부다. 왜? 그것도 하나의 국무로 존재하는 거니까. 이렇게까지 생각을 확장돼요. 이게 이제 그것을 거버넌스를 확장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한 공동체 내에서 여러 부문 영역들이 파트너십으로 대등한 관계에서 운영을 같이 해라. 이런 것까지 확장이 된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거버넌스가 반드시 정부와 그다음에 민간 간에 혹은 특히 행정과 주민 간의 관계만은 아니다. 공동체를 어떻게 운영하느냐 이런 문제다. 큰 틀에서 공동체의 큰 덩어리가 정부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이 있으니까 민간 협력을 얘기하지만 그것만이 아니라 쪼개보면은 아까 얘기했던 민간 안에도 기업과 시민사회가 있어서 정부, 기업, 시민사회가 파트너십을 하는 것이다. 더 신나는 건 기업 안에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예를 들면 또 기업 간에 기업 영역 쪽에서 유통 쪽과 그다음에 생산 쪽 간에 이렇게 그 안에 계속 부문 영역 있잖아요. 이들이 파트너십 함께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대등한 입장에서 같이 참여할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버넌스가 저희 편으로 행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 혁신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운영의 문제, 그런 의미에서 정치적인 문제다. 진짜로 뭐 권력자의 정치가 아니라 어떻게 공동체 운영하느냐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넓은 의미에서 정치 문제다. 그래서 거버넌스가 민주주의에 더 발전하거나 우리 저희 편으로 더 심화되는 모델이다. 그냥 대의제를 통해서 한번 선거에서 맡겨놓고 그 다음에는 이거 바뀌었어. 주인이라더니 평상시에는 그냥 민원인이거나 아니면 자야 막 로비스트가 되는 게 아니라 평상시에도 같이 합쳐서 그래서 저희 편으로 민주주의가 더 넓은 민주주의, 더 많은 사람이 공동체 운영에 참여하는 거. 그 대의자들뿐만 아니라 우회든 혹은 이제 정치장 수장이든가 그들만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이 VC 운영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더 많은 민주주의고 혹은 더 넓은 민주주의고 더 깊은 민주주의고 그리고 저희 편은 더 높아지는 왜 이렇게 하려면은 어떻게겠어요? 사람들이 성숙해야 되는 거예요. 주체들이 맨날 자기 주장해도 되겠어요? 그럼 협력이 안 되면 파트너십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 거버넌스가 이렇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실제로 지금 시대에 한 분만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정부 문제도 정부 혼자는 못해요. 기업도 사실은 정부 사이드나 심지어는 시민사회 인간적인 응원이 없으면 쉽지 않죠. 이런 시대에 거버넌스 해야 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그럼 가장 핵심이 뭐냐. 요체가 뭐냐 이 얘기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기억나세요? 처음 했던 거. 거버넌스는 파트너십. 거버넌스에서 가장 핵심이 뭐냐? 요체가 뭐냐? 한 가지 파트너십이다. 그러니까 참여가 아니라 참여는 기초입니다. 파트너십하기 위해서 당연히 참여해야 되는 거죠. 참여하는 파트너십이 생길 수 없죠. 근데 참여가 다가 아니다. 저희 편으로 특히 이제 행정하는 입장에서 말하면은 거버넌스는 주민들 많이 참여했어. 그건 잘했어. 이번에 뭐 토론하는데 막 100명, 200명, 300명이 왔어. 우리 거버넌스 많이 늘었어. 이게 아니라는 거죠. 저희 편으로 거버넌스 참여는 여기도 이제 어디 큰 절에 가면은 어때요? 경치 좋은 절에 가면은 처음에 뭘 만나요? 절에 갈 때 일주문이죠. 일주문에 들어서는 게 그게 참여다. 본당은 일주문이 아니잖아요. 저 들어가면은 부처님 모시는 데는 본당이 거기 있잖아요. 본당에 해당해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참여는 일단 일주문에 들어서야 본당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참여는 기초긴 한데 일주문 들어서 이거 우리 절에 왔다. 뭐 보고 왔는데 글쎄 뭐 본 거 같은데 이렇게 되는 거죠. 부처님 봤어? 아니 거버넌스 아닌 거예요. 저희 요즘 같은 옛날 것 거버넌스는 요즘 이제 그래서 파트너십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릴 수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다시 얘기하지만은 행정만의 문제가 아니고 파트너십은 정부와 행정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이 동네와 저 동네 안에도 그죠? 한 단체 안에도 배드민턴 하신다 했죠. 아까 배드민턴 회장님 배드민턴하고 또 생활체육이 또 다른 팀 뭐 있어요? 또 다른 종목도 있어요. 많이 있죠. VC는 대대로 총괄을 해서 27개 정도 있습니다. 그럼 전체 생활체육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혼자만 잘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그렇죠. 파트너십이 돼야죠. 그겁니다. 거기도 보면 행정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우리가 공동체 운영하는 문제 나아가서는 우리의 관계 양식이고 삶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파트너십은 또 어떻게 하세요? 그게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성찰이 중요하다. 파트너 저희가 그래서 거버넌스에서 가장 요체는 파트너십과 성찰이에요. 성찰이 뭐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도 닦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예를 들면 죄송합니다. 혹시 누구 가장 가까운 사람 혹시 여자친구시든지 부인이시든지 계시나요? 있죠. 없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제 선물을 주신다.
뭘 생각하세요? 어떤 선물을 먼저? 여자한테는 꽃, 응. 뭐 꽃이나 그러고 남자가 아니면 뭐 다른 거 아니면 뭐 자, 그러면 이제 또 혹시 여자친구들은 뭐 아니면 제가 뭐 사랑하는 가족이나 있으세요? 딱히 선물할 때 뭘 먼저 생각하세요? 딱히 상대방이 뭘 좋아해? 여기 불안하네. 그러겠죠. 이게 그러니까 상대방 파트너십 하는데 상대방이 뭘 하지? 상대방 생각하는 거죠. 물론 나 생각하죠. 좋아요. 그럼 보통 뭐 좋아하세요? 경험적으로 예를 들어서 뭘 좋아했다. 일단 집사람은 맛있는 거 사주면 자, 그럼 맛있는 거 사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지? 그때 나그 중에 뭘 고를 거 아니에요? 또 뭘 생각해요? 막 써? 막 질러버려? 돈 그쵸? 본인의 주머니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막 예를 들면 제 여자친구가 옷 좋아한다고 그냥 소위 시애가 명품 사다 이러면 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 카드 요즘에 그런 것도 있는 모양인데 자기가 생각해야지. 그래서 옷을 좋아해. 그럼 어떤 옷을 고르지? 상당히 옷을 좋아하는데 취향도 생각하겠죠. 근데 또 내 주머니 생각하겠죠. 그다음에 또 더 가깝다면은 나하고 같이 이제 어디 특히 이제 뭐 분위기든지 이런 어디 행사 같이 갈 때 좀 어울리는가도 좀 볼 거 아니에요. 상대방 정장하는 나는 뭐 런닝으로 갈 수 없잖아요. 그게 성찰이죠. 그러니까 상대방에 대한 저희 이제 꼭 배려만 약간 더 도와준 것 같은데 올려 상대방에 대해 생각하고 나도 생각하고 나도 보고 상대방이 뭘 좋아하지? 상대방이 뭘 원하지?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근데 상대방이 좀 부정한 게 뭐지? 상대방의 문제가 뭐지? 근데 나는 이렇게 해야지 파트너십 가능한 거죠. 예를 들면 아까 나 파트너십 하고 정말 좋아한다고 야 선물하는데 야 이거 받아 내가 샀어 내가 좋아하는 상대가 다 좋아하나요? 화낼 수도 있지. 나 왜 이런 거 샀어? 젊은 여인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파트너의 성찰이 필요하다. 이게 사실 우리 일상에서 많이 안 해요. 아는 경우에 성찰 많이 하는 사람이 안 해요. 그럴 경험 별로 없고 그래서 자기중심하기 쉬운데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버넌스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주체가 성숙해요. 주체가 사람이 파트너십을 하기 위해서 상당한 생각이 나고 생각하게 되고 그래서 이게 더 높아지면 주체가 성숙. 그래서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저희는 거버넌스 보통 하면은 특히 컨설팅하거나 하면은 무슨 용역하면은 자 뻔해요. 이거 협치 조례 만들어라. 예산 배치해라. 그다음에 뭐과 만들어라. 없어도 됩니다. 물론 있으면 좋죠. 근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거버넌스는 제도 없이도 가능합니다. 제도 없이. 그러나 주체 변화 상수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협치위원회 만들어놔도 주체가 거버넌스가 잘 몰라. 그다음에 거버넌스에 대해서 충분히 준비도 안 돼 있어. 조례에 있어. 낮잠 자죠. 심지어는 싸우게 되죠. 야, 근데 왜 안 해? 예상. 야, 우리 더 많이 줘. 왜 저렇게 줘? 그럴 수 있죠. 나중에 홍성통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홍성의 홍성통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거기는 아주 좋은 사례. 민가 안에 공무원들이 한 논의 테이블이에요. 소통 테이블. 그래서 일부러 다른 길로 정하지 않고 그냥 같이 모여서 우리 지역 문제 뭔가 민간의 일부 간사 정도만 아니고 관심사를 같이 내라 이렇게 논의에서 결정을 하지 않아요. 결정하게 된 부담이 있다 이렇게. 대신에 아이들 나눈 다음에 고민을 나눈 다음에 행정에서 이거 우리 가져가 쓰고 민간에서 주로 이제 이러는 어려운 얘기하지만 필요한 또 민간에서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성과를 내요. 지역에서 요즘은 이제 예산 정부 딱 많이 받아와야 되잖아요.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 가지고 사업을 만들어서 중앙에서 많이 받아와. 유기농 사업도 청년 사업도 또 민간은 민간대로 매이지 않으면서 이렇게 행정과 소통하면서 행정 필요한 일이기도 하고
행정 어른들도 또 행정이 요청하고 우리가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조례를 만들려니까 아 이거 우리 하지 말자 하면 내이지 않느냐. 아 그래? 그러죠. 또 조례를 만들려는 이유는 예산 때문에. 행정은 근거 없이 예산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1년 예산이 500만 원이야. 왜? 그 홍성통 회의를 뭐 이거저거 다 합치면 새끼친구 포함해서 거의만 막 50개 막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뭐 약간 그러니까 행정 쪽에서 안 됐어요. 그래서 예산을 쓰려니 근거가 있어야 돼요. 조례만 이건 다 하지 말자. 아주 잘합니다. 물론 한계는 있죠. 그래서 이제 시즌2가 별다른데 뭔 얘기냐? 그러니까 거버넌스에서 제도 없이도 가능한데 상하이 주체가 변화 성숙하지 않으면은 불가능하다. 그리고 심지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를 한번 넘어서면은 야 그거 우리 해봤는데 맞짱빵이야 이게 됩니다. 공무원들도 하다가 아 이거 피곤해. 같이 민간하고 만났다니 뭐 요구도 많고 책임도 안 지면서 지들끼리 싸워. 아유 피곤. 그러니까 위에 사람이 야 그렇게 우리 하는 식으로 해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거원스는 주체 선수 같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말로 이제 민주주의 같은 높은 민주주의라 표현하는 건데요.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것만 그 거버넌스를 또 막상 그래도 이제 뭐 가난하면 이제 뭐 다른 사회를 많이 보시면서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아까 했던 얘기 연장인데 거버넌스가 층위가 많아요. 층위가 그러니까 차원이 많아요. 한마디로 구리시잖아요. 구리시 거버넌스를 한다 했을 때 특히 시장님쯤 되면은 의원님도 마찬가지. 구리시 전체는 뭔가 좀 거버넌스적으로 잘 가고 싶어. 뭐 지역에 예산도 없고 예산도 모자라고 할 일은 많은데 그다음에 막 여기저기서 주민 요구만 하니까 그걸 잘해서 하고 싶어. 근데 이게 막 이거 하려면 여기서 잡아당기고 근데 또 이렇게 하려면 여기서 잡아당기고. 그러니까 행정 거버넌스만 예를 들면 관 안에서도 관광가 너무 중요해요. 부서가 간 소통이 안 돼. 부서 파트너십이 안 돼. 이거 아주 고약한 거. 부서가 안 해. 관 내에서 하는 거 아니야. 그다음에 이제 중앙정부가 이거 있죠. 혹은 이제 뭐 구이가 경기도와 또 잘 되지 않으면 피곤해. 그런 거 많잖아요. 요즘은 중앙정부 싸움뿐만 아니라 방역과 싸움이 하잖아요. 이것도 거의 걸려 있는 경우예요. 또 하다 보면 예를 들면 이 뭐 특수행정이라든지 이런 데들, 뭐 환경청, 지방청이라든지 이런 데들과도 자칫하면 또 꼬여요. 이런 문제. 그다음에 그뿐이가 민민간 이렇게 도처에 이런 게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VC 전체를 거버넌스가 좋아. 아까 얘기했던 뭐 자원도 많이 늘리고 부족한데 그다음에 서로 파트너십도 하고 올 때는 강시대 경쟁도 하겠지만은 좋아. 근데 이렇게 들어가면은 이렇게 굉장히 복잡한 것들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때려치기에는 이미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거 아까 얘기한 것처럼 거버넌스에서 우리가 취할 게 너무 많으니까 발전하면은 지역 차원에서 거리도 훨씬 더 많이 다수 있고 행정만 혼자 할 때보다 민간 혼자 할 때보다 그다음에 개인적으로 훨씬 더 사람이 풍요로울 수 있는 수많은 관계들 내가 적극 참여하면서 하는 관계들 구경뿐만이 되는 게 아니라 참여하는 그러면서 자기 자신 돌아오는 끊임없이 자기 돌아오는 게 하는 게 많은데 이렇게 그러면 우리가 거버넌스 처음부터 생각할 때 거버넌스는 이거 좋아 내가 당겼어 이렇게 당장 될 건 아니다 생각을 해야 되고 그래서 아까 이 맨 뒤에 거버넌스는 사실은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우리가 이 주민들이 혹은 각각이 더 성숙해지기 위한 이런 변화 운동이다. 변화의 과정이다. 단순히 행정 혁신만 하는 문제가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더 나은 지역을 위한, 더 나은 관계를 위한 운동이다. 이렇게
긴 호흡으로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버스를 한다. 물론 이제 이 분권인들 다 하진 않겠죠. 분권인들 계시는 분도 거버스를 얘기하게 되니까 이런 거버스 얘기하는 자리에 우리가 어떻게 거버스 하면 될지 몇 가지 제 원칙이라 말씀드리는 게 첫 번째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 아시겠죠? 아까 했던 것처럼 이 다양한 친구는 걸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적으로 볼 필요 있다. 당장 되지 않는 시간이 걸려. 통합적으로. 또 하나 주체 중심의 관점 가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도 아예 뭐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사람들 어떻게 더 변화하고 사람들 어떻게 더 이렇게 준비되느냐. 주체 중심 관점. 넓은 의미에서 교육과 문화나 이런 게 중요하겠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지속적입니다. 지속적하게 문제된다. 이게 이제 아주 행정 쪽에서 저희가 드린 말씀인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단체장이 그만 사고 싶다. 첫 번째는 의회하고 손잡아라. 의회하고 의회 여야가 있죠. 같이 손잡아야 된다. 만약에 한쪽이 반대하면 늦춰라. 빨리 성과내려고 나 그만 싸우고 있어. 그만 싸 시대 되니까 막 서둘지 말고 늦춰. 천천히 해요. 설득할 때까지.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가능하면은 서로 다른 이렇게 그 그룹들 그러니까 가능한 만큼 시간을 두고라 천천히 가. 왜 해봤자 뒤집어지니까. 그렇게 안 하면은 가다가 뒤집어지니까. 너무 많으니까. 그동안에 드린 공, 그다음에 마음에 그 마음들이 자칫하고 싸웠으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는 게 중요하고 시간 앞에는 중요하고 대신에 그러면은 지속적으로 가능하게 해서 필요한 게 뭔가 생각해야 된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더욱더 파트너십을 보려. 쉽지 않죠, 그죠? 당장 급한다 아니면은 사실 많이 그렇지. 저 하다 보면은 이 테이블에 앉으면 온갖 사람 다 있잖아요. 온갖 집단 다 있고, 온갖 그룹 다 있고, 말도 안 되는 쉽지 않아. 그럼요.